안녕하세요. 6학년의 강만경 선생님 그리고 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과 6학년의 강규 형아가 동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선생님과 규 형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지식들을 맛있게 가공해서 광덕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시청해주고 호응해주면은 우리도 사기가 올라서 열심히 만들게 되겠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깡식백과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소개할 책은 음식에 얽힌 세계사, 식탁 위의 세계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음식에 얽혀 있는 여러 세계사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음식에 대한 지식과 함께 세계사에 대한 지식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세 가지 음식을 소개할 겁니다. 첫 번째로 감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빵, 세 번째로 포도. 우리가 다 일상에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많이 먹는 음식이죠. 이 음식에 어떤 이야기가 얽혀 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네, 선생님이 준비한 식탁 위의 세계사 이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세 개의 식품 살펴본다고 그랬죠.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뭐였죠? 일단 감자, 네, 첫 번째가 감자, 또 그리고 빵, 빵. 그리고 포도. 네, 세 번째가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얽힌 세계적인 사건들이 뭐가 있나 싶을 텐데 그래도 들어보면은 절대 무시하지 못할 커다란 사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감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감자로 만든 음식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일단 감자튀김? 네, 감자튀김이 있을 거고 또 선생님은 찐 감자, 찐감자 맛있지. 그리고 버터구이 감자, 또 뭐가 있을까요? 감자전이 있을 수도 있고. 궁금한 게 있는데 감자탕도 감자 들어가나요? 감자탕도 감자가 들어가죠. 맞아요. 감자를 넣는 감자국, 감자탕 같은 것도 있는데, 자, 이렇게 감자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감자를 주식으로 먹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간식으로 먹거나 아니면 음식에 첨가해서 먹거나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먹는 감자를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구황작물이라고 하는데, 왜 구황작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무슨 뜻이에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맞아요. 고구마나 감자 같은 이런 식물들은 사람들이 먹는 밥이 아니라 빵이나 밥 같은 주식, 고기를 먹는 문화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식량이 없을 때에 비상시에 먹는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흉작이 돼가지고 식량이 없을 때 주로 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감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아주 훌륭한 구황작물로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던 좋은 식품인데요. 이런 감자가 처음에는 이상하게도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가 없는 식품이었다고 해요. 왜일까요? 왜일까? 구황작물인 걸 몰라서? 그러니까 혹시 감자가 맨 처음에 생겨난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잘은 몰라요. 맨 처음에 생겨난 곳은 선생님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 곳은 알아요. 바로 아메리카예요. 옛날에 유럽 사람들은 이 감자가 유럽 땅에서는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대항해 시대를 거쳐가지고 마젤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노예나 황금, 식물물 같은 거를 유럽으로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는데 그때 함께 온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식물이니까 사람들이 이 식물을 보고서 이게 먹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자를 생각보다 먹을 거로는 많이 먹지만 감자 뿌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봤죠. 어떻게 생겼어요? 되게 꾸불꾸불. 꾸불꾸불하고 또 뿌리에 막 이런 혹 같은 게 많이 달려 있으니까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게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악마의 식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감자를 많이 먹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프랑스의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왕비도 이 감자들을 서민들에게 식량으로 보급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감자를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식량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는데 특히 이 감자를 많이 먹었던 나라가 바로 아일랜드라는 나라입니다. 혹시 아일랜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영국의 옆에 있는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 아일랜드랑 영국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관계예요. 사이가 좋은 나라일까요, 안 좋은 나라일까요? 안 좋은 나라겠네. 그렇죠. 안 좋은 나라인데 왜 안 좋냐면은 영국이라는 커다란 나라가 아일랜드라는 작은 나라를 불법적으로 침략을 하고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많이 수탈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괴롭혀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아일랜드도 영국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감자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일제감정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쌀을 전부 다 일본으로 가져갔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먹었을까요? 구황작물? 예, 맞아요. 구황작물, 감자, 고구마, 보리, 조 이런 것도 못 먹어가지고 겨울에 먹을 게 없을 때에는 나무 껍질을 벗겨서 나무 껍질을 삶아 먹는 그런 일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먹을 것이 없는 겨울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보릿고개라는 말도 생겨났거든요. 근데 아일랜드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영국이 그 나라에서 나는 뭐 자원은 물론이고 식량까지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맛있는 거를 못 먹으니까 먹고 살려고 감자를 엄청나게 먹었어요. 이 척박한 아일랜드 땅에서 감자가 잘 자라나가지고 감자는 키우기에도 좋았고 또 맛도 그럭저럭 있어서 사람들이 대체작물로 쓰기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아일랜드의 감자들이 어느 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싹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 2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반복되는 전염병이 돌다 보니까 감자가 싸그리 몽땅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먹을 감자가 없어지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량을 수탈해 가던 영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맞는 조치일까요? 식량을 조금 나눠줘야겠다. 덜 가져가거나 본토에 있는 식량을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될 텐데 이 욕심쟁이 영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계속 가져가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굶어 죽던 말던 신경도 안 쓰면서 아일랜드에 있는 식량들이랑 자원들을 계속 긁어가다 보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일랜드 대기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대한 아일랜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한테 감정이 안 좋은 것처럼 아일랜드 사람들은 지금도 영국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감정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감자라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량에도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얽힌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봤거든요. 자, 두 번째는 좀 더 친숙한 우리가 좀 더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바로 빵인데요. 자, 이 빵은 어느 나라에서 많이 먹을까요? 어느 문화권에서 많이 먹는 음식일까요? 어느 대륙에서 많이 먹을까요? 프랑스가 빵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제일 큰 그 제빵 회사 이름이 파리바게트. 네, 맞아요. 파리바게뜨라는 브랜드도 있을 만큼 프랑스는 빵으로 유명하죠. 유럽에서 빵을 많이 먹고 또 그 외에도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빵을 구워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 생각해보자.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곳은 전통 음식 중에 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없지 않나요? 네, 없죠. 왜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같은 나라에는 빵이 없을까요? 유럽에는 빵을 주식으로 먹었는데. 옛날에 즐겨 먹질 않았으니까. 그렇죠. 왜 즐겨 먹지 않았냐면은 바로 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쌀이라는 음식은 다른 곡물과 다르게 빵보다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심으면 밀보다도 쌀이 훨씬 더 많은 그 곡식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쌀이 있는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빵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옛날부터 다양한 나라에서 빵을 먹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제국인 로마에서도 빵을 먹었어요. 이 로마가 처음에는 왕국으로 시작해서 공화정을 거쳐서 제국으로 발전하고 엄청나게 커다란 땅덩이를 소유하게 되거든요. 정말 끝도 없이 발전해 나갈 것처럼 커다란 제국으로 발전해서 훌륭한 문화 유적도 많이 남기고 제도로서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이탈리아에 혹시 콜로세움 아시나요? 콜로세움 알죠? 네.
그 검투사들이 거기서 싸웠던 적어도 2000년이 넘은 건물인데 아직도 건재하게 남아 있어요. 2000년 전에 지었던 건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건축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그 재료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지식들을 아주 수준 높게 쌓아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발전하기만 할 것 같았던 로마가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귀족들은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고 해요. 먹을 것을 하루 종일 먹으면서 술도 먹으면서 나중에는 먹을 것을 먹다가 배가 부른데 맛있는 건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걸 먹기 위해서 화장실로 가가지고 목에서 그 먹었던 거를 다 토해가지고 개워내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끝도 없는 방탕한 생활을 벌이면서 그 국민들의 편안한 삶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쓰고 또 군인들은 외적으로부터의 침입 같은 것도 신경도 안 쓰면서 점점점 나라가 무너지게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눈을 속여야 되니까 어떤 정책을 실시했냐면은 빵과 서커스라는 정책을 실시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빵과 서커스. 자, 국민들이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빵과 서커스를 제공한 거예요. 왜? 빵을 배부르게 먹어야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불만을 안 가지고 또 먹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서커스는 왜 제공한 걸까요? 재미? 맞아요. 옛날 사람들은 뭐 게임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책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밤에 놀러 갈 수 있는 술집이 있었겠어요? 밤 되면 할 거 없고 낮에도 뭐 일해야 되니까 딱히 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서커스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콜로세움에서 사람들끼리 막 창과 칼로 싸우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여기에 흥미를 가지게 해서 정치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눈속임을 하는 정책을 세웠던 거죠. 자,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은 뭐냐면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그 유명한 일화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혹시 마리 앙투아네트가 누군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모르시겠죠? 네. 세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까 전에 큐가 말했던 프랑스 왕실의 왕비였어요.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말을 왜 했냐면은 백성들이 국왕의 정치적인 무관심으로 인해서 식량이 없어서 배를 굶고 있었대. 근데 사람들이 먹을 빵이 없습니다 하고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 앙투아네트가 뭐라 그랬냐면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이가 없는 말이죠. 자, 사람들이 먹을 빵이 없으면은 케이크도 당연히 어떻겠어요? 없겠죠. 네, 없으니까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불만이 있는 건데 이 왕비는 그냥 자기 주변에 먹을 것이 많고 그 금은재화가 풍부하게 있는 것처럼 다른 백성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황궁에서의 그 유복한 삶만 살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고 있는 실제의 삶을 모르는 거죠. 백성들도 자기처럼 다 즐겁게 살고 있으려니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더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화가 뭐로 이어지냐면은 바로 프랑스의 민중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프랑스의 왕정은 무너지고 오늘날처럼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근데 이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사람은 살짝 억울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말을 안 했다고 해요. 이 말은 그 루이 14세의 부인인 마리 테레즈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프랑스의 국민들이 당시에 루이 16세랑 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이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사람이 한 것처럼 말을 꾸며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한번 미워지니까 하는 모든 행동이 그냥 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억울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빵에 얽힌 이 빵 때문에 어쨌든 민주주의가 생겨나고 왕정이 없어지는 그런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포도는 우리 밥 먹고 나서 학교에서도 나오고 집에서도 먹는 간식으로 우리가 자주 접하는데요. 자, 포도로 만든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포도로 만든 음식? 와인? 그렇죠, 맞아요. 포도로 만드는 이 와인이 굉장히 유명한데, 자, 이 포도로 만든 와인은 언제부터 먹었냐면은 아주 옛날에 고대 옛날? 그리스 그때부터 먹었었다고 해요. 엄청 옛날이네요. 그러니까 한 3000년 전이죠. 3000년부터 사람들은 포도로 만든 술을 먹었는데 이렇게 오래된 와인이 지금은
물론 유럽, 프랑스, 뭐 영국, 독일 이런 벨기에 이런 나라에서도 유럽을 와인을 아직 많이 만들고 하지만 새로 떠오르는 강자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칠레라는 나라거든요. 칠레 네. 알죠? 칠레는 어디에 있죠? 남아 아메리카? 맞아요. 남아메리카에 있는 길다란 나라인데 이 나라는 기후상 포도를 재배하기에 적합해가지고 맛있는 와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포도가 나오잖아요. 그쵸. 네,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포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포도 중에서 선생님은 거봉을 아주 좋아합니다. 거봉이라고 해가지고 알이 굉장히 큰 포도가 있는데 이 포도가 굉장히 달아요. 일반 포도보다.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포도들 중에 요즘 또 유명해지는 게 있죠. 샤인 머스켓이라는 맞아요. 포도가 있는데 그게 요즘 잘 팔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파는 거봉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수입이 적겠죠. 그쵸. 잘 안 팔리니까 농부들이 버는 돈이 적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포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은 이 포도를 안 사와야 되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안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농민들을 먼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FTA라는 협정 때문에 그래요. 계약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유무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칠레로부터 포도를 많이 사와요. 근데 포도를 원래 나라끼리 뭔가를 팔고 사고 할 때는 세금을 매기는데 FTA를 맺은 나라끼리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그냥 엄청 많이 사오겠죠. 칠레에서 포도를 막 사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포도값은 당연히 떨어지면서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손해를 보지만 아니 우리 이렇게 손해만 보면은 도대체 FTA 왜 하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 이득이 되니까 하겠죠. 우리나라가 사오기만 하진 않겠죠. 그쵸. 사오면 뭔가 파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뭘 파냐면은 자동차 같은 걸 팔아요. 자동차. 현대 자동차 유명하죠. 그쵸. 그리고 삼성에서는 또 뭐가 유명해요? 삼성에서는 뭘 잘 만들까요? 핸드폰? 핸드폰 잘 만들고 뭐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잘 만들죠.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그 칠레에다가 우리가 잘 만드는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자동차 같은 거를 세금 없이 파는 거야. 그럼 그 자동차나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겠죠. 그쵸. 그러면서 그 나라 기업이 돈을 버니까 기업에서 버는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더 여러 가지 공공산업이나 도로를 깔거나 학교를 만드는 거나 이런 거에 투자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 세계에도 이렇게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또 우리가 배우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우리 생활에 연관되어 있는 수입이나 수출에 관한 것들도 음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책 아주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뭐 감자, 포도 말고도 후추에 대한 얘기도 있고 돼지고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돼지고기. 굉장히 재밌는데 이걸 다 소개시켜주기에는 선생님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기로 할게요. 다음 주에는 우리 규형아가 과학에 대한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처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건데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찍을 영상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자, 방금초 어린이 여러분 들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